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그 과거가 그렇게 퇴직 후에는 내가 뭐 직장을 다닌다 하면 뭐 바쁘다 당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가족 행사에 보조자로 사실은 그 나서는 길에 미래보다는 항상 이제 이 과거에 머물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미래라고 하는 나가 굉장히 지금 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저도 이제 겪은 거고,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손주를 지금 볼 때,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지금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손주가 이제 뭐 좀 걸음걸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할 때, 손주가 나름대로 이제 뭐 혼자서 뛰어놀거나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가 부러진다든가, 뭐 머리가 깨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약간 이제 원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애가 다쳐갖고 이제 결국은 자녀하고 이제 그 부모가, 퇴직자가 굉장히 지금, 좀 화가 많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절교를 선언하신 그런 좀 부부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손주가 부상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손주를 안거나 업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허리에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두 번째가 교육에 대한 그 방향성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때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옳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30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관이 좀 다를 때는 충분하게 자녀하고 먼저 상의를 좀 한 다음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때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로 이제 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지금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이 조언이 돼야지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상의하면서 같이 양육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자녀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예.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두 갈래를 지금 한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같이 이제 에너지도 없고 경험도, 새로운 경험도 없고, 뭔가 지금 아, 내가 지금 현실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모임에는 사실은 좀 자주 발을 하고 싶은데, 이 과거에 지금 얽매여서 지금 계속 이제 과거 얘기만 하는 그 지인들의 모임에는 사실 이제 가기가 싫은 게, 한 달 전에 갔을 때 이제 하는 얘기나, 두 달 전에 갔을 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쓸까? 차라리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볼 걸. 아니면 가족들하고 내가 지금 같이 저녁을 먹으면 최소한 이제 뭐 몇만 원, 술값 몇만 원 아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지금 이 소중한 과거,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금 맺고 싶지만, 그거는 그냥 소중하게 그 과거로 지금 끝내고 싶다. 그래서 내 과거까지도 지금 같이 이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과거를 지금, 여기기는 싫다. 자꾸 저렇게 되니까 내 아름다운 과거까지도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정말로 지금 과거는 과거로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에너지를, 저렇게 지금 많은 에너지를 아니면 많은 시간을 지금 썼을까? 이렇게 스스로 지금 후회할 가능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이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미래를 위해서 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60대 이후에 파산자가 이제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2023년도 그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뭐 이게 노후 파산하는 게 젊은 사람보다 이제 60대 이상 어떤 파산자가 굉장히 지금 그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파산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그 원인을 좀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보면, 첫 번째가 그 퇴직자의 어떤 씀씀이를 퇴직 후에도 줄이지 못해갖고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 퇴직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퇴직 전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화양 영화 시절에 살던 어떤 집이라든가 살림 규모, 그 생활 수준, 이걸 이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입이 이제 뭐 한 달에 500만 원일 때 하고, 내가 지금 한 달에 수입이 뭐 100만 원일 때 하고는 이게 그 소득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소비 수준도 분명히 좀 달라져야 되는데, 누릴 거 다 누리려고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수입은 줄었는데 씀씀이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요 차이만큼 이제 빚으로 그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몇 년 지나면 집을 팔아갖고 작은 집으로 가면서 그 차액만큼 다시 이제 빚 갚고, 그 다음에 작은 집에서 다시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가는데, 이분들의 생각을 지금 잠깐 들어보면 결국은 내가 소비 수준을 줄이다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회사에 때는 그렇게 지금 잘 나가던 사람이 왜 퇴직하니까 저 모양이 됐을까. 자기를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뭔가 자기를 좀 깔보는 그런 시선이 지금 싫어서 자기는 그렇게 남한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자기 어떤 미래를 지금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는 순간 씀씀이를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에 맞는 그런 씀씀이로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싫으나 좋으나 힘들 때나 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다 아침에 지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지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금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휴식을 취하는,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지금 하게 됐는데, 이게 딱 퇴직하는 순간 거의 12시간의 그 여유 시간을 지금 갖게 되면서 이게 생활 리듬이 지금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에서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로 지금 가면서 이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여기다가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또 이걸 지금 하다 보면 또 한 잔 두 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실을 좀 비관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술이 술을 부르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현재를 지금 비관하게 되면서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다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그런 요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건강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돈을 지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금 안 쓰는 것도 굉장히 지금 생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지금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이제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큰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금 하는데,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소한 암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5천만 원, 한 1억 정도를 비용을 지불해야지 이제 암을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1억을 지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을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재테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투자 실패죠. 그게 뭐 주식 투자든지 부동산 투자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좀 사업도 뭔가 좀 기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고민을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좀 배우신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뭔가 지금 내가 지금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나의 능력을 지금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뭐 초조함 때문에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크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직장 다니던 환경하고 내가 이제 자영업자로서의 어떤 그 내 능력하고는 굉장히 큰 갭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갭을 지금 메꾸지 못한 상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망할 가능성이 지금 좀 커진다. 프랜차이즈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도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 알고 그 굉장히 유명한 뭐 무슨 코리아 이제 백모 씨가 이제 했던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이제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실상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제가 계속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지금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저런 그 이상한 사람으로 인해 갖고 그 프랜차이즈가 지금 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하소연도 사실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몇 년 지금 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지금 프랜차이즈가 어쨌든 문을 닫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프랜차이즈는 한번 고민을 하라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지금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투자 실패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지금 받습니다. 물론 뭐 돈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뭐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지금 많이 받게 되고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다음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면 건강 문제까지도 이제 다시 생기게 되면서 다시 그게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뭐 이건 조금 이제 별개의 얘기인데 자녀 지원 때문에라도 이제 파산하는 분이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 자금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녀가 뭐 사정반, 협박반 지금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1억만 있으면 2억만 있으면 정말 이제 내가 꼭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부모 마음은 정말 지금 약해지면서 없는 돈, 있는 돈 지금 빚까지 내갖고 이제 자녀를 돕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지금 부모한테 사정을 지금 해갖고 하는 분 보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지금 노력하고 힘들게 지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게 쉽게 이제 부모 도움을 받게 되면 쉽게 생각을 지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그 의사 결정할 때 너무 신중하게 못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갖고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가 지금 자녀의 도움을 주느라고 내 노후 자금도 털게 되고 아니면 이제 거기다 빚까지도 안게 되면 온 가족이 지금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도움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모는 결국 이제 미래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게 투자를 지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내가 이제 비용을 지출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가장 먼저 이제 점검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생활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걸 이제 현실화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퇴직을 하는 순간 어떤 그 수입이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수준을 지금 거기에 맞춰갖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지금 다니기 위해서는 뭐 옷도 남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옷을 좀 브랜드 옷을 사는 만약에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 퇴직 후에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가성비 좋은 옷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사신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그 비용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삶을 사시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든 생활 수준을 줄이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좋은 재테크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는 충분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전문성을 지금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을 지금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프랜차이즈를 지금 해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면 프랜차이즈를 정말 한 뭐 6개월인지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해보시고 정말 이 프랜차이즈는 정말 실패할 가능성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자신감이 들 때 이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모험 프랜차이즈는 이삭 토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삭 토스트를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관여할 건 아닌데 그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만약에 이제 가맹점 본사가 저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면 실패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아마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한다고 하면 이제 몸은 회사를 떠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은 마음도 같이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되는데 미련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회사에 지금 남게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 마음을 지금 남기는 순간 결국은 내가 과거에 머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많은 퇴직자분들이 이제 과거에 머무는 이유를 좀 따져보면 이제 현실을 지금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상당히 본능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운 상황보다 좀 쉽고 편한 상황을 지금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닐 때 상황, 그 다음에 퇴직 후의 상황, 이렇게 지금 놓고 보면 본능적으로 지금 퇴직 후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장을 다녔던 건 즐거운 상황,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약간 거부하는 그런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과거에 내 좋았던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퇴직자가 과거에 머무는 이유를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정체성의 상실이죠. 그래서 뭐 오랫동안 내가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딱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이제 실업자라고 하는 가장 듣기 싫은 실업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사실 이제 거부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과거를 좀 그리워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성과라든가 아니면 성취감, 그 다음 뭐 동료들하고 있었던 즐거움이라든가 괴로웠던 상황, 그런 거를 떠올리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그 과거가 그렇게 뚜렷하게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때는 그랬었지.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돌아가면 어떨까. 자꾸 이렇게 이제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약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죠. 왜냐면 이제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내가 정말 이제 이 환경에 익숙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하면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귀찮은 아니면 뭐 번거스러운 가사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다음 뭐 약간 이제 귀찮은 집안일에서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내가 평소에 한 20년, 30년 동안 귀찮고 하기 싫었던 일을 내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현실을 좀 회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본능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장이라고 하는데 보호막 안에 있을 때 나는 뭔가 지금 어려움이 생기면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아프면 회사에서 지금 의료보험도 이제 의료보험으로 혜택이 있으니까 병원에 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퇴직하는 순간 모든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 위험을 내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대한 내가 과거에는 되게 안전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보장됐었는데 하는 어떤 그런 그리움이 생기면서 자꾸 이제 과거에 머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고립이 다섯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어떤 연결망이죠. 그래서 뭐 동료들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처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위가 높으면, 나를 다 떠받들지 않습니까? 부장님, 뭐든지, 사실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나를 서로 도와주지 못해갖고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딱 퇴직하는 순간, 하다못해 지금 뭐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이 포스기도 제대로 못 따르는 불쌍한 아저씨,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굉장히 지금 내가 신분 이동이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이제 적응을 지금 못하게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고립을 지금 하게 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내가 퇴직하기 싫은 그런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가 이루지 못한 꿈과 후회죠.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조금만 시간만 있어서 아니면 내가 승진만 해갖고 내가 뭐 상무만 됐어도 아니면 부장만 됐어도 이런 미련이 계속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퇴직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제 그 미완의 과거를 좀 직면하게 만들면서 내가 이제 현재 후회를 하게 될수록 자꾸 이제 과거에 더 지금 가고 싶은 충동을 지금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머물 때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감정의 어떤 그 집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유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과거든지 뭐 현재든지 어떤 그 삶을 살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실패만 있은 것도 아니고 성공만 있은 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과거에 어떤 그 내가 좋았던 경험만 떠올려도 문제, 그 다음에 뭐 그 실패만 떠올려도 지금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 과거에 내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금 사람을 만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지금 단조로운 일,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일, 그 다음에 뭐 사람 만나는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갭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갭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났고 내 능력이 있던 건 그때 과거에 어떤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건 어떤 변화된 삶에서 지금 내가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려고 지금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지금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뭔가 지금 내가 무능력해서 지금 이런 환경에 사는 게 빠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지금 탓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나를 이제 불쌍해 보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를 지금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는 어떤 이제 과거는 마음속에 묻어두고 이 과거를 지금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벽이 높을수록 이 과거의 벽을 지금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를 지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대한 이 벽을 단단히 쌓으면 쌓을수록 현재나 미래를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진짜 불쌍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가 다른 사람하고 거리감을 지금 느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이제 대화가 굉장히 지금 내가 과거에 지금 잘 나갔던 시절.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주관적인 거죠. 남들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제 생각에 내가 정말 이제 대단해 보이는 그런 얘기만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지도 않는 대화를 내가 왜 저 사람이 좀 과장된 저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지금 안 맺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감을 자꾸 만들면서 결국은 내가 고립을 스스로 이제 자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머물다는 얘기는 현재나 미래를 지금 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긍정적인 경험을 지금 현재에 빗대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이제 다른 사람한테 토로하게 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전염병 환자처럼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왜 지금 내가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되지, 이런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안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지금 뺏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멀어진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시게 되면 좀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꾸 과거에 머물수록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기가 쉽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머문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머문다는 얘기는 현재의 불만을 지금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게 결국은
마음의 병하고 몸의 병을 지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면서 현재나 미래에 만족하지 못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퇴직자가 과거를 지금 어떻게 이제 바라볼까, 이거에 대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과거는 정말 아름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지 현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를 지금 머물면서 현재를 지금 거부할 게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충분하게 소중했던 경험,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미래를 지금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선을 지금 현재를 그냥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이 현재도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현재를 지금 어떻게 더 아름답게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내 경험을 어떻게 가져뒀을 건가, 과거의 어떤 지식을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현재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 미래로 충분하게 가치 있는 그런 어떤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 이후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중한 지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 지금 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선택에 따라서 정말 이 아름다운 현실을 지금 만들어 가게 되면 아마 미래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소중한 그런 나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그 퇴직자들의 어떤 그 고민거리가 뭔가 퇴직을 하면 급여가 이제 줄어들고 뭐 일이 없어진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사실 이제 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년 퇴직 후에 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사실 뭐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쓸 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쓸 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먹을 건가,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는 순간에는 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직장인에서 이제 다 벗어나고 동시에 가정에서 어떤 그 역할도,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뭐 남편이 직장에 다니니까, 아빠가 직장에 다니니까 이런 뭐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많은 게 좀 자유로워졌었는데, 이게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가장의 역할이 가장 큰, 그러니까 뭐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상당히 이제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아침에 이제 뭐 8시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뭐 6시 한 7시쯤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지 않는 동안은 어쨌든 지금 그 남편의 역할, 가정의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고, 그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지금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가족 사이에 갈등이라든가 건강 문제까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퇴직 후에 내가 지금 가장이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든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한 그 역할 변화에 따른 그 해법을 조금 하나씩 이제 짚어나가면서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에 적응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내에서 주로 생기는 변화를 이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금 해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사 분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가장 뚜렷하게 달라지는 게 이제 시간이죠. 뭐 내가 이제 아침에 만약에 집에서 7시에 나갔다 저녁 7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12시간만큼 이제 내가 집에서 없는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에는 이 12시간만큼 이제 집에 다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간 분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퇴직자 그 자신의 역할 자체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는 이 가사 역할이라는 게 뭐 대부분 다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뭐 배우자 아니면 뭐 혹시나 이제 뭐 좀 경제적 여유가 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오롯이 이제
자기 배우자한테만 맡겨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일정 부분은 어떤 뭐 요리라든가 청소, 장보기 아니면 뭐 집안 가꾸기 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도 내가 지금 담당을 지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떤 그 가사 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뭐 회사에서 업무하듯이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자기 배우자의 어떤 그 조력자의 역할로 지금 이제 해야지 과정받는 아니면 뭐 퇴직자가 이제 자기 어떤 그 역할을 찾으면서 퇴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대부분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이 가족 모임의 어떤 주도권은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주로 이제 담당을 지금 하게 되는 게 이제 일상적인데, 만약에 이제 퇴직 후에는 내가 뭐 직장을 다닌다 하면 뭐 바쁘다, 당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가족 행사에 보조자로 사실은 그 나서는 길에 그 어떤 그 내가 회사 일을 핑계를 대면서 어떤 그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사실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그동안 직장 다니는 동안에 한 30년, 40년 동안 못했던 가족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지금 해야지 어떤 그 가족에서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확실하게 이제 다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손주 교육자 아니면 뭐 자녀든지 뭐 이렇게 멘토 역할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선배들도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퇴직 후에 그 손주들 보는 재미로 이렇게 푹 빠져갖고 시간을 지금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지 않던 자녀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그 손자하고 이제 보내는 그 시간,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에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저의 어떤 그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멘토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인생 선배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제 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지식의,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자산을 어떤 식으로 자녀한테 아니면 손주한테 옮겨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내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커리어 고민, 그다음에 커리어 불안,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지금 자녀들한테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녀들도 사실은 마땅히 지금 그 어떤 자기 고민거리라든가 이런 그 스트레스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담하기가, 그러니까 고민거리를 털어놓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하고 만약에 이제 뭐 갈등이 있다 이러면 상사하고 사실은 갈등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고민을 지금 상사한테 털어놓기도 그렇고 같은 회사 동료한테도 털어놓기도 그러니까 뭐 엉뚱한 사람한테, 이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놔봤자 해결책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부모, 그러니까 충분하게 경험이 있고 그런 갈등을 지금 잘 해결해 나왔던 그런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도 내가 지금 퇴직 후에 내 그 과거의 어떤 그 경험, 지식, 이런 부분들을 사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그 활용을 좀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최신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익혀 놓으시면 아마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가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할 전환을 지금 제대로 이제 하지 못했을 때 뭐 5가지 부작용 정도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역할 전환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부작용이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사를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손주를 지금 돌보는 것도 뭐 다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직장인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그 태도를 보이게 되면 부부 사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촉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할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가정 내 고립이 되겠습니다. 뭐 가사 일도 안 하고 손주 돌봄도 안 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도 좀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이제 가족들로부터 이제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충분하게 뭐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있으면 되겠지만 사실 뭐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매일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가족 사이에 좀 동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건강 문제로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역할에서 소외가 되게 되면 내가 뭐 외로움이라든가 지루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견딜 수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지금 보는 이제 눈빛이 굉장히 지금 좀 따뜻한 눈빛에서 뭔가 지금 좀 멸시하고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위장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혈압,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자아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항상 나는 직장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퇴직하는 순간에 그 내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실업자로,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가족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떤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에 대한 내 무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나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우울증과 불안입니다. 결국은 아까 이제 뭐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 이제 뭐 동료와의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외로움이라든가 지루함을 지금 견디지 못해서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지금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가족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해결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또 술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더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는 더 좌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삶 자체의 어떤 그 의미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내가 뭘 위해서 일했을까, 이건 내 과거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역할 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금 빨리 적응하시는 게 이런 문제를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퇴직 후에 우리가 이제 좀 먼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역할 변화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뭐 피하고 싶다고 지금 피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뭐 빨리 적응하면 할수록 내 어떤 삶의 만족도라든가 내 인생 계획, 그다음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가족과 얼마나 지금 자주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사정을 얘기를 하고 가족들의 협조를 지금 바라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나한테 지금 바라는 게 뭔가를 물어보고 내가 거기에 가족들의 바람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지금 나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걸 진실되게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족들이 싫어하는 부분, 뭐 싫어하는 시간이라든가 행동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만약에 이제 선택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가족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가족하고 소통의 질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가 지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솔직한 대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퇴직에서는 당연히 이제 역할의 어떤 그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할의 어떤 그 전환에 따른 여러분들이 태도 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새로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준비를 잘 하고, 그다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금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할에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붙인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 나갈 건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 다니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퇴직을 했다고 지금 치게 되면 직장에 다녔던 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 마음은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제 몸은 현실에 이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일을 지금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좀 빨리 가서 오늘 저녁에 이제 7시에 친구들하고 술 약속이 있는데 가서 즐겁게 이제 뭐 시간을 보내야 되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지금 하면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뭐 일도 집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내 생각하는 거하고 이 몸하고 같이 이제 일치된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저도 지금 번거롭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도 지금 원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 마음은 과거에 있고 몸은 지금 현재에 있다고 할 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제 친구도 그렇고 지금 제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그 대화거리가 대부분 다 나 때는 말이야 하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들이 하는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뭐 내가 지금 과거에 화려했고 뭐 과거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건 어쨌든 지금 그거는 지나간 과거지 현재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과거에 지금 열심히 일했더라도 미래를 지금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같이 이제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게 현재가 없어지고 이제 미래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과거에 집착할 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6가지 어떤 그 치명적인 문제, 뭐 좀 더 약하게 얘기하면 좀 부작용 아니면 뭐 생활의 불편감, 뭐 이 정도씩 해갖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집착할 때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확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퇴직자가 대부분 다 현재보다는 과거가 훨씬 더 화려했죠. 뭐 그 대기업이든지 아니면 뭐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과거가 이제 굉장히 지금 화려했는데, 화려했던 과거하고 뭐 약간 이제 화려하지 못한 그 약간 뭐 초라한 현재를 비교하면 자체가 그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거하고 이제 과거에 뭐 비교를 지금 하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지금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무기력과 그 정말 쓸모없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약간의 허망함, 뭐 이런 것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객관적인 판단력까지도 이제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객관성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이고 내가 객관적을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 어떤 그 반란기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는 거죠. 누가 어떤 주식에 지금 투자했다,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했다, 어떤 상가에 투자했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좀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묻지마 투자를 지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가 이제 과거에 집착할수록 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인의 정체성은 직업이 곧 정체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내가 직업이 사라지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게 되면 사실 뭐 정체성이 저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모, 자식, 뭐 형제, 동생 뭐 다 이제 그래서 선택을 지금 하면 사실은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결국은 그 내가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급여를 지금 조금 받는다든가 아니면 별로 할 일 없이 이렇게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뭐 이렇게 지금 자기를 이제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나는 이제 부장이었는데 내가 뭐 굉장히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좀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지, 내가 정말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만 지금 하게 되면 결국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제 정체성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결국은 내가 미래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런 정말 실패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지금 벗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깨달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계속 지금 내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약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뭐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대기업 시스템도 못 따라가고 그다음 이제 그 맨파워도 자기가 지금 같이 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는 지금 이 모양이냐, 예전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부족한 거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 쫓겨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과거에 집착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떨어지지만 내가 중소기업에서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중소기업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에 적은 적자 생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지금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이제 네 번째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과거를 지금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거기 붙잡는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1차로 지금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난 다음에 뭐 2차로 이제 노래방 가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저처럼 노래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손을 잡고 가자. 그러면 이제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실랑이를 하다 보면 거기서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이제 지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쪽은 미래를 지금 향해서 나가자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한켠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켠에서는 정말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기 싫다. 만약 이렇게 지금 내 내면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에 상당한 지금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미래로 나가겠다고 하는 내 마음이 이기게 생기면 어쨌든 지금 과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미래를 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미래보다는 항상 이제 이 과거에 머물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미래라고 하는 나가 굉장히 지금 과거의 나를 지금 향해서 굉장히 어떤 그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를 지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기회를 놓치는 게 이제 다섯 번째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제 현재 기회를 지금 놓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 주변에 있었는데,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중소기업에 그 이제 재취업 의뢰가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지금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지금 제가 정말 저 사람들 마음속에 일하고 싶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뭐 집에서 거리가 멀다, 아니면 회사가 너무 작다, 아니면 뭐 직원이 너무 작다, 뭐 솔직히 이제 뭐 좀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그 자기한테 온 기회를 지금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지금 저런 회사에 가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내 능력으로서는 좀 더 큰 회사에 가서 일해야지,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지금 과대평가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시면서 이제 현재 기회를 놓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을 다녔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능력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어떤 그 회사에 그 회사 전체의 어떤 그 능력인지, 이거는 한번 좀 구분을 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정말 대기업에서 다시 저희 회사와 같이 일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오파가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기업의 어떤 그 적정한 능력이지만, 대기업에서 오파가 안 오면 여러분들 능력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 외로움이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뭐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과거의 동료들하고 이제 연결이 좀 이제 끊어집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 집착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에 만났던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뭐 경제적으로 지금 뛰어난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현재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지금 비교하는 저를 싫어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지금 제대로 못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던 사람하고는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독고다이로 자연인처럼 살아야 되는, 결국 뭐 스스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이제 왕따가 됐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무기력, 불안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질환까지도 이어지면서 결국은 지금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이라든가 가족들하고 어떤 소통도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지금 머물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요새 이제 회기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내가 원하는 미래 그 과거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실을 아니면 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실 건가, 이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 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해보면, 과거는 여러분들의 추억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어떤 추억이지, 과거가 여러분들 미래는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그 빛나는 항상 최상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기억들이 계속 영원히 이제 이어지기를 지금 바라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화려한 기억도 지금 내가 이제 있을 때 이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냐면, 내가 좀 현실에서 좀 힘들어질 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지금 좀 경험들을 떠올려보면 저절로 이제 여러분들 나도 지금 저렇게 이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지, 정말 내가 에너지가 넘쳤던 적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떠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힘든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이제 뛰어넘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으로 삼게 되면 아마 굉장히 지금 그 소중한 추억도 살리면서 미래도 지금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보다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나지,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했던 능력이라든가 경험 이런 걸 다 가지고 지금 미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게 되면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퇴직 후에 삶이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문자를 보내는 거 뭐 이렇게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잘 걸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퇴직 후에 어떤 삶의 평화를 지금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에 첫 번째 회사를 이제 퇴직을 지금 했었는데, 퇴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걸려온 전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지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전화를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퇴직을 12월 31일 날 했는데 그 친구 전화를 지금 받은 게 아마 1월 초였으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받은 전화가 지금은 뭐 그런 투자처가 이제 뭐 멀리는 아닌데 온양온천 근처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땅에 투자하라고 지금 그런 어떤 좀 유혹하는 전화를 지금 받았는데, 아마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뭔가 유혹하는 그런 전화나 아니면 뭐 메일 이런 걸 지금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지인들이 좀 많던데, 일단 퇴직자한테는 목돈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어떤 유혹을 지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또 유혹에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뭐 제가 이제 받은 사기 전화 이런 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떤 유혹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지금 했는데, 첫 번째가 소속감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그 소속에 속해 있는 걸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원시시대 때 내가 지금 집단에 속해 있을 때 하고 집단에 속해 있지 못할 때 그 생존에 관한 이게 어떤 그 생존 가능성이 지금 그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그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좀 안심이 된다는 거죠. 마음도 좀 평화롭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저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데, 내가 소속감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독한 기업에서 그 퇴직을 지금 강요할 때 방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지금 집단에서 떨어져 갖고 이제 혼자서 저기 뭐 복도에 치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외로움 때문에 퇴직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소속감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지금 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소속감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뭔가 그 소속감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무리한 행동을 지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자기 가치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지금 과거에 나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아니면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다.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소속감의 유혹이 이제 첫 번째 유혹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실업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던 사람이다. 아니, 내가 이제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그걸 겉으로 이제 표현을 지금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 지금 뭐 물질로 과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말로써 자기를 어떤 뽐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 쉽다. 이제 이랬을 때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데, 내가 지금 잘난 체 하면 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저 새끼 지금 뭔데, 지원적 굉장히 좀 잘난 체 하네. 만약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새로운 동호회 가서, 나 지금 과거에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과거 과시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게 이제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경멸을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지금 과거에 얼마나 지금 잘 나갔던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속에서 약간의 유혹이 생기면 이제 빨리 누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정체성은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과거 향수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퇴직자들이 수시로 이제 입 밖에 내는데, 동창이라든가 동료들하고 제외,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갔고, 그때 내가 얼마나 맹활약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향수를 얘기하면 할수록 현재 어떤 불만족이 더 커지게 느껴지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지금 듣는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떤 멀리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네 번째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소속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도 조금 이제 서먹서먹했을 때, 내가 지금 뭔가를 어떤 자극을 지금 받고 싶은데 이게 이제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충동적인 소비, 충동적인 구매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심리학자들도 어떤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 약간 이제 구매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정도껏,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충동 구매가 생길 때 문구류를 좀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사봤자 10,000원, 2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지금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볼펜이 잘 넣었을 때 어떤 약간의 그 만족감 이런 건 뭐 충분하게 그 10,000원짜리 볼펜을 사더라도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뭐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어떤 제 지인들 보면 자기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뷔페 이런 걸 지금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뭐 값비싼 물건을 사면서 이제 동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오게 되는 그 같이 가는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지금 내주게 되면 뭐 정말 이제 기쁘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인간관계가 지금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라온 같이 갔던 사람들이 뒤에서 지금 그 사람을 험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그 레스토랑을 지금 안 간 사람도 제 소문을 지금 듣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관계를 지금 자꾸 이제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가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어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 이런 투자에 빠지기 쉬운 게 결국은 내가 잘 나가던 회사에 아니면 나의 화양 영화 시절에 내가 지금 월급을 얼마 받았는데 아니면 돈을 얼마 받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꾸 이제 회귀를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하게 가상화폐를 지금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고수익 상품에 뭐 투자한다든가 뭐 다단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돈만 날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그 약간 이제 범죄 행위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정보를 획득을 하고 나를 지금 잘 이렇게 보듬어서 판단력을 최상으로 지금 만들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사람들이 퇴직자가 돈에 대한 유혹에 이제 약한가, 이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고정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지금 하게 되면 돈이 이제 뭐 월급이 많으나 적으나 매월 똑같은 이제 금액에 비슷한 금액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활을 어떤 그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급여가 지금 없어지면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내가 미래에 목돈이 들어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 꾸준한 급여가 들어오던 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장만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그 정도 경제력을 가져야겠다, 이런 어떤 그 압박감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정서적 공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이제 그 보상을 지금 받게 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보상을. 근데 퇴직하는 순간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성취감도 맛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 가슴에 이만큼이 성취감을 맛봤다고 하면 이 부분도 헝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도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관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허해지는, 그러니까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금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뭐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뭐 뭔가 여행을 가면서 이런 걸로 이제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다 보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뭘로 할 수 있을 때 자꾸 이제 이런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허황된 생각을 지금 할 수가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그 고수익에 대한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보 비대칭이 되겠습니다. 이제 퇴직자가 만약에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가 여러분들 경쟁자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여의도에서 증권회사의 투자 분석팀 아니면 정말 지금 밥만 먹고 사람들하고 그거를 의논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하고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정보가 지금 많은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진 정보는 요만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라이벌이 가진 정보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아니면 뭐 방법은, 뭐 저도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량한 기업을 발굴해서 뭐 10년이건 묻지만 그냥 오랫동안 투자를 지금 하게 되면 뭐 아마 돈을 지금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단지 그냥 뭐 10%, 20%만 뭐 이렇게 손해실이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사기라든가 이런 유사 금융 범죄에 지금 연루가 되면서 여러분들 투자금 다 날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려를 지금 해보시는 게 퇴직 후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퇴직자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루함.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지금 제대로 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오는 뭐 외로움.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계속 서로 상충작용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루할 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자극을 좀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건강하게 그 해소를 지금 하면 다행인데,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강좌를 듣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힘과 에너지가 지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좀 쉬운 길로 찾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텔레비전 본다든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을 지금 몸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극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드는 만큼 여러분들을 지금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지금 종종 지름길을 지금 그 어떤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지금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미래를 지금 파괴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데, 사회적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지금 하는 순간 뭐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뭐 대부분 이제 생활 환경이 이제 비슷해졌는데, 퇴직을 지금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여러분들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들하고 그 간격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잘 뭐 투자에 이제 사업에 성공한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친구는 투자했다가 이제 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정말로 내가 지금 투자를 지금 하는 게 왜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부터 지금 만약에 이제 찾아보시고 그 목적이 지금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지금 이제 세우시고 어떻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수익을 낼 건가, 그건 전문가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2막을 망치는 그 최악의 한 가지를 지금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유혹이라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서 있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그 유혹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이성이 지금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그 어떤 그 외부적으로 내가 지금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과소비를 한다든가 이런 건강하지 못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그걸 지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인생 2막을 망치는 건 여러분들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혹에 빠져갖고 여러분들 삶을 망친다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보람찬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퇴직하는 순간, 아니 퇴직 준비를 지금 이제 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퇴직 후에 뭐뭐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사업도 이제 뭐뭐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취미 생활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뭐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상사한테 얘기 듣지 않습니까? 당신 내일까지 해야 돼.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감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내일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무직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변화가 싫기 때문에 다시 내가 직장인에서 어떤 사업가 아니면 다시 이제 내가 직장인에서 재취업을 지금 하면서 다시 똑같은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정체감을 유지하고 싶은 이제 그런 강한 마음이 있는 건 뭐 저도 다 아는데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지금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어떤 그 직장을 다녔으면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각, 신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비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라든가 지식 중에서 현재 안 받는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비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취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지금 좀 하실 그런 중간에 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내가 지금 이게 30년 동안 이 가진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제 하시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뭔가를 지금 퇴직하자마자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초조해질 때 왜 그 생각을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바심을 가질 때 왜 이게 위험한가를 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조바심은 불안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바심을 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안을 느낄 때는 판단력을 지금 이제 흐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 결정을 지금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뭔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 뭐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판단력을 지금 흐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성공보다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바심이 불러오는 실패 사례가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조급한 재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재취업의 어떤 그 오퍼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퇴직하기 전에 하시던 업무가 최신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산업 동향에 맞는 그런 업무였다. 그러면 뭐 재취업 오퍼를 지금 받는 게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지,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보편지향적이고 누가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오퍼가 왔다고 지금 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뭔가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연루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지금 맞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최저임금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험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지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무리한 투자에 대한 실패 가능성을 지금 키우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투자와 관련돼 갖고는 여러분들 투자 경쟁자가 누군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추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정말 지금 투자를 지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부터 좀 배우신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전문가한테 여러분들 그 자금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이익을 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실을 지금 안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준비 없는 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간에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분하게 이 지식이 갖춰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점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실패하신 재취업이든지 재창업이든지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 보면 사실은 준비 기간 없이 그냥 조급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란기가 되셔서 업종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조바심을 좀,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어디 좀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온 상태에서 결정을 좀 내리시기를 그렇게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조바심을 줄이는 제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목표하고 계획을 정말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목표하고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어떤 그 달성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얻을 수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 불안감은 상당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충분하게 정보를 좀 수집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지금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불안감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과 노력을 좀 투자하셔갖고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좀 수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지금 복원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싸가지 없이 회사 일을 하시지 않은 한은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후배든지 선배든지 동료하고 아마 상당수 많은 분들하고 사귀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지금 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들로부터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 활동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물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속담처럼 여러분들이 요가라든가 명상, 운동 이런 부분들은 심리 안정에 되게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좀 안정되면 마음도 좀 느긋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기 개발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산업 동향은 수시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면 최신 동향, 최신 정보를 지금 얻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여섯 번째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말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좀 가족들이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정말 내가 지금 초조하다, 답답하다, 이런 오해움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상당히 좀 개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지금 참 찾으면 좋겠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여러분들 배우자가 제일 훌륭한 파트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일상을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규칙적으로 지금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기상 시간하고 취침 시간은 고정을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활동이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넣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좀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지금 꾀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고 규칙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 이제 가시면 심리 상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전문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전문가한테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아홉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긍정적인 대화를 잘하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하고 좀 대화할 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야, 내가 정말 그동안 과거에 어떤 그 어려운 상황도 잘 겪어왔으니까 나는 미래도
내가 잘 헤쳐나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격려하면서 긍정적으로 자꾸 이제 자기 최면을 지금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자기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번 퇴직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계획표를 좀 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는 게 여러분들 그 퇴직 후의 삶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퇴직 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이걸 현실을 거부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제 퇴직 후에 남은 한 30년, 40년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삶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건설적으로, 희망적으로 지금 만들 건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 건가는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을 지금 긍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미래를 세우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미래가 여러분한테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거와 달리 정말 이제 비참한 그런 미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과거도 지금 결정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미래도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지금 부정하고 자꾸 이제 과거만 회상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소중했던 과거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를 지금 잘 만드는 게 결국은 과거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금전적으로 조금 이제 더 과거보다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말 이제 좀 즐겁고 평온하고 행복한 미래를 지금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가오기를 그렇게 응원드립니다.